새로운 농산물의 가치. 주식회사 메디풀. 우리나라 딸기의 주산지인 진주수곡에서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재배법에 관한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만에 보시는 분도 그동안 좀 많이 연세도 좀 드셨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인근에 대평하고 사천 이쪽에 또 오셨는데 또 우리 또 대평에서 김수현 회장님 또 여기까지 오셨고 예, 반갑습니다. 아마 딸기 쪽에 김수현 회장님 같으면 뭐 거의 다뭐이 인근에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빔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빔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말로 떼어보는데 저희들 밴더를 사용하면서 제가 밴더만 공지를 했는데 밴더 내에 뭐 전작물, 저희들 같은 경우 전작물 전국에서 하니까 지금 한 11,000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 농업 밴더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한데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선수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농가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걸 제가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처음에는 제가 뭐 여기 이용환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흰가루 잡으려고 한 14, 15년 전에 흰가루 잡으려고 제가 수국에 자주 왔었고 그 당시에는 매양이죠. 매양. 뭐 흰가루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런 때인데 그래서 제가 흰가루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 회사의 개발 스토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몇 번 했는데 흰가루를 이렇게 잡으려고 보니까 흰가루가 굉장히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 정도 잘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기존의 농약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건 독한 겁니다. 요거는 뭐 약간 내가 좀 독하게 치면은 딸기가 다 죽겠거니.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로 드렸더니만 나머지 남은 거를 그 배지에다가 한 5m, 10m에다가 막 딸기가 죽으라고 확 뿌렸습니다. 확 뿌렸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고기가 유난히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나노 기술이 뭐 이렇게 영향이 있다, 좋다, 나쁘다는 거를 뭐 저희들 이외에는 뭐 아직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자라더라. 그래서 왜 잘 자라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딸기 농사를 오래 지으면은 뭐 염료 집적이라 그러죠. 연작장에. 그 배지는 우리가 이제 뭐 2, 3년 하면은 자꾸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염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존 기술로는 잘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물소독, 물로 한번 잠궈버리고 열소독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저희들 원샷이 구리 나노가 염료를 킬레이터가 되어 있는 거를 염료를 융탈시켜 가지고 염료가 다 비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딸기로 흡수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배지의 pH가 EC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뿌리 발근이 잘 된다. 그래서 결론은 배지의 EC가 낮아지고 뿌리 발근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들 회사 매출이 한 10배로 뛰었습니다. 연면 시비만 하다가 토양 개량제로 이렇게 팔다 보니까 매출이 한 10배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부지런히 또 토양 개량, 뭐 딸기는 관주하고 연면 시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배지 속에 또는 뭐 토양 같은 일반 고추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비료 요소를 많이 주다 보면은 토양 속에는 선충이 많습니다. 선충도 있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작은 뿌리파리 외국에서 이제 그 상토가 넘어오면서 작은 뿌리파리 유충들이 근데 이게 이제 뿌리를 깔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걔들의
여기 어느 날 갑자기 선충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좀 심각했죠. 내가 농약을 쓴 적이 없는데, 그 균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충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어떤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접목을 해봤습니다. 왜 없어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얘들의 먹이가 결국은 질소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사에서는 질소질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소질을 줘가지고 질소질이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결국은 질산태 질소의 먹이를 빨리, 선충이 이제 밥 먹으려고 하다가 또는 뭐 응애라든지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상이 갑자기 없어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1시간 만에 천천히 먹었는데, 이게 뭐 지금은 뭐 빨리 이제 분해가 되니까 숟가락 뜨면은 밥상이 치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이사슬 고리를 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은 농사에서는 선충이라든지 작은 뿌리 파리 유충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수곡이나 대평 같은 데는 수출 딸기가 많은데, 뭐 농약 잘못 치면은 뭐 검역에 걸려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들은 쉽게 잡습니다. 그냥 뭐 조금 관주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잡기 힘든 게 응애였습니다. 응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김수현 회장님도 계신데, 그때 제가 그 원샷 실을 가지고 응애를 한번 잡아보려고, 요거 좀 많이 연면 시비하고 많이 관주하면 되겠거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어쩌다 현미경으로도 쳐다보고 뭐 회장도 저한테 요거 약을 치니까 요 응애가 조금 힘도 빠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움직이더라. 요 놈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충격을 주거나 뒤통수 좀 때리면은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한테, 뭐 회장님 저한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런 기억을 듣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원샷 K입니다. 원샷 K. 원샷 K는 파라핀 오일, 우리가 유기농 자재로 등록되어 있죠. 뭐 친환경으로. 그래서 파라핀 오일을 가지고 원샷 C, 뭐 C나 M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치니까 애들이 이제 뭐 기도가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끈적끈적하니까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응애를 잡는데, 아무래도 독소가 없다 보니까 뭐 한두 번 이렇게 쳐야 되고, 그런데 그보다도 어떤 응애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도 꾸준하게, 저는 생각에 원샷 뭐 M 같은 경우에 연면 시비를 꾸준하게 이제 모종 때부터 하면은 뭐 구태벌레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밴드에 사용 후기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제어를 했더니만 없더라.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제품 중에서 카드로빈 원샷 C하고 M은 똑같은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 C는 관주, M은 연면 시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원샷 C가 있고 M이 있고, 그 다음에 K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원샷 S라고 있습니다. 원샷 S는 뭐 원래 설포 황약자입니다. 황약자인데 말 그대로 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한 게 뭐 흰가루 잡으려고 뭐 황제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황제품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황 가지고 흰가루를 잡는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황은 흰가루라든지 또는 이제 잿빛 곰팡이, 거기에 있는 포자를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균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균을 잡는 게 저도 원샷 C고 원샷 M입니다.
근데 이제 그 C나 M을 우준하게 이렇게 이제 치면은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흰 가루가 딱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은 황을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황을 살짝 한 1000배 정도, 뭐 안 그러면은 뭐 한 500배까지도 살짝만 넣어주고 한두 번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렇게 이제 좀 쉽게 잡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제품 중에서 원샷 AM이라고 있습니다. 원샷 AM. 지금 뭐 제가 대평에서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도 단위 면적당 딸기 수확이 못할까? 자재는 똑같은 거 쓰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료 흡수율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비료를 양액을 녹이는데 뭐 특히 미량 요소 같은 데 뜨거운 물에 한번 녹이고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다음에 내가 교반기를 뭐 어떻게 돌리느냐, 거기에서 비료 흡수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료의 어떤 품질 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대평에서 그저께부터 테스트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양액을 A통, B통이라지 않습니까? A통에는 NPK가 있죠. B통에는 미량요소. 그런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샷 AM 안에 소량의 NPK와 미량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일 원샷 AM을 쓰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정식하고 난 뒤에 철 결핍이 생겼다, 마그네슘 결핍이 생겼다, 원샷 AM을 쓰는데 두 가지입니다. 철 결핍이나 마그네슘, 예를 들어서 그런 미량요소 결핍이 아니거나 뿌리가 굉장히 상해가지고 뭐 양액을 받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또 이제 그런 상황 위에는 AM을 쓰면은 다 되는데, 저희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한쪽에는 NPK 넣고 하나는 AM을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딸기 끝나가는 지점이니까 저희들 이제 편하게 한번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 면적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생산량을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비료 쪽에서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들 제품 전체적으로 소개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걸 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맨날 이제 사용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저희들 개발 스토리를 좀 이해를 시키면은 저희들 제품을 응용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개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황 같은 경우 황도 크게 뭐 이제 변이 없으면은 저는 뭐 원샷 S를 자주 칠한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K 같은 경우도 파라핀 오일이기 때문에 자꾸 치면은 뭐 관주는 조금 이제 뭐 선충이나 작은 뿌리파리가 이렇게 이제 끈끈이 안 붙어 있으면은 구태여 이거를 뭐 관주는 할 필요도 없다. 심심하면 간혹 가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넣어주면 되고,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주 치면은 잎에 코팅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공에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나 K는 자주 치는 거는 특별하게 뭐 밀도가 뭐 응애나 진딧물이 없으면은 뭐 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총체도 지금 이제 총체가 굉장히 좀 이제 끝나가면 심한 편인데, 사실은 어느 작물이나 총체가 굉장히 잡기가 힘든데 배지 속에서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잡기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진딧물의 응애가 좀 힘들죠. 근데 진딧물의 응애는 뭐 눈 한 질끈 감고 뭐 농약 한 반 정도 있는 거 빨리 잡으려면은 저희들 제품에다가 농약 한 반 정도만 넣고 한번 칠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들 제품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열동을 하는, 열동 같은 보통 2,000평이지 않습니까? 열동을 하는데 이거를 육묘 때부터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도대체 돈을 얼마야 들어야 되느냐, 얼마 소요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기존의 농약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근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몇 번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자,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좀 크면은 이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가, 영어나 수학 공부를 되게 못한다. 그러면 평균 되기 위해서는 또 학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잘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곳을 향해가지고 또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딸기 농사를 그냥 뭐 평균치만 하려다 그러면은 저희들 자꾸 뭐 그냥 대충 쓰시면 되고, 남들보다도 거의 상위 뭐 한 2%, 1% 내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산한 거는 상위 1%,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한 10% 정도 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행을 비해서는 한 70%, 80%밖에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적게 되는 이유가, 저희들 밴드에 보시면 아마 10년 동안 배지를 안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충만 하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pH나 물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중탄산이 거의 한 250이다. 그러면 질산을 퍼부어야 되겠죠. 기존 방식으로는 질산을 퍼부어야 되는데, 저는 뭐 어지간하면은 질산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질산을 많이 넣으면 배지가 상합니다. 삭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꿔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뻘화돼 가지고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원샷을 안 쓰면은 염류를 뺄 수가 없어 가지고 바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 벌레가 많아 가지고 바꿔야 되고, 이런 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지를 바꿨는데, 특별한 거 아니면은 저희들 원샷을 쓰면은 배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충만 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배지 값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시작하려면은 또 배지 소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는데, 제가 작년이죠. 여기 수곡하고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논산 지역에 뭐 NAD, 여기 옛날에 여기 도사분들 다 해보셨죠, 그죠? 옛날에 다 써보신 분들인데, 작년에 논산 지역에 누가 뭐 NADCC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확 불었는가 봐요. 일화방 다 날아갔습니다. 가스 제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뭐 만지가 죽인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뭐 그렇게 할 바에야 저는 소독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평상시에 저희들 원샷을 작기 중에 이렇게 흘려주면은 그거 자체가 염류가 빠져버립니다. 자체가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정 못 믿겨오면은 정식하기 전에 한번 이제 물을 한번 가뒀다가 그냥 한번 빼시라고. CSK 또는 I는 전착제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지 속에 곰팡이가 진균이 좀 있으면 전착제를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흘려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과산화수소도 있고 뭐 개미산도 있고. 근데 덕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소독제가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스가.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이제 내가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소독했습니까? 묻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 약을 한 번 더 하라 그러는데, 소독을 만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저희들 약을 한 번 더 하라 그럽니다. 거기서는 어떤 소독 효과의 문제도 있지만은 원샷 C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가스 제거입니다.
거기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흘려주면 가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고리를 끊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탄소고리를 끊기 때문에 가스 제거 그러면 당연히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황화수소라든지 또는 뭐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저희들 원샷 C가 탈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사 같은데 이렇게 뿌려주면은 냄새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한번 정식 전에는 한번 저희들 약으로 한번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제가 뭐 대충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크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나는 보약을 못 먹더라도 딸기한테는 보약을 주려고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뭐 저기 이거 정말 영양제 정말 좋다 이거는 뭐 끝내주는 거다. 그 하늘 안에 새로운 게 없거든요. 뭐 그렇게 혹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차라리 효과가 없으면 관계 없는데 효과가 없으면 관계 없는데 예 효과가 없으면 되는데 효과를 보려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량 요소가 부족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샷 AM으로 커버가 되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많이 쓰더라도 저희 제품을 50% SR 70%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회사 제품 소개를 마쳤고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에 온 이유가 중에 하나가 약 팔려고 온 게 아니고요. 약 팔려고 오늘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바쁜 시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딸기 모종을 뭐 런너 유인을 해서 이제 키웠는데 거의 뭐 지금은 이쪽에 어떻게 삽목으로 다 변화 다 됐죠. 어떻습니까? 아직 삽목 쓰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50% 정도는 이제 삽목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삽목 하신다고 굉장히 딱 지금 시기입니다. 이게 하신 시기인데 자 그러면은 삽목 지금 해가지고 언제까지 키우냐 하면은 뭐 8월 말 9월 초까지 키우고 정식은 올해도 아마 정식 9월 10일 정도 하실 계획이시죠, 그죠? 그런데 저는 정식 시기를 당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뭐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농사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아마 지금 많은 농가에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시기를 어떻게 당기느냐? 정말 심한 농가는 7월 달에 정식 하시는 분 봤어요. 7월 달에. 안 믿기시죠? 7월 달에. 근데 그분은 7월 달에 정식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하우스를 한 8,000평을 합니다. 그래서 딸기 뭐 한 4,000평, 그 다음에 밀감 하고 뭐 이렇게 해가 8,000평을 하는데, 일꾼들한테 딱 뭐 7월 달에 일꾼이 딱 쉬는 시기가 있어요. 손 없는 시기. 그 시기에 정식을 해요. 뭐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동씩 정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동씩.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화분화입니다. 화분화. 여기 김수현 회장님도 예전에 제자령료 이렇게 또 많이 보급을 하셨는데 제자령료라든지 화분화, 그러니까 제자령료의 가장 큰 문제가 배지 소독 문제. 배지 소독에는 어떻게 이제 어떤 염류를 좀 질소질을 빼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봄밭에 그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화분화 시기를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사의 원샷 C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질소질 분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보니까 화분화 시기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화분화 시기.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내가 화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전에 비료를 끊고 원샷 시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화분화 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여기에 계신 분들 대개 한 5동 이상 1000평 정도가 하시는데 내가 하루에 정식을 다 하려면은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경비를 줄이고 내가 생산량을 늘리는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외간에 손잡고 하루에 한 동씩 그냥 정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5동 같으면 5일 걸리죠. 뭐 중간에 하루 쉬면 6일 걸릴 거고 그렇게 해서 정식을 하면은 육묘장에서 포트에서 자라는 모종보다는 봄밭에서 자라면은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포트에서 자라가지고 아무리 잘 키워가지고 봄밭에 정식 시기에 딱 심더라도 모종이 크라운 굵기가 새끼손가락밖에 안 됩니다. 잘 키우더라도. 그런데 내가 일찍 정식을 해가지고 뭐 키우면은 엄지손가락만한 크라운 크기가 됩니다. 엄지손가락만하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하면은 정식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분들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는 수량이고 뭐 반정 검실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검실이 수곡에서 나왔죠. 대평입니까 수곡입니까? 검실이. 하여튼 뭐 진주죠, 그죠? 예, 검실이 이제 상대적으로 뭐 내가 수량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돈은 되는데 뭐 수량에서 조금 뭐 키우기 힘들고 뭐든지 뭐 돈 비싼 거는 키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보통 뭐 수량도 예전에 보니까 뭐 9개, 뭐 조금 더 달면 11개, 뭐 더 이상 달면은 어떻습니까? 이하방이 늦게 나오잖아요. 이하방이 늦게 나오고 뭐 1하방 제대로 못 키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모종을 키운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달으라 그럽니다. 많이 다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딸기도 그렇고 다른 작물도 그런데 억제와 어떤 억제 그리고 생육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화분화 시기에는 억제를 시킨다. 기존에는 뭐 다른 거 좀 독한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억제를 화분화 유도제 하면서 이제 화분화 유도제 제가 봤을 때는 화분화 유도제가 따로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그 제품이 뭐 질소지를 분해하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말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억제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화분화를 시킨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면은 1하방 막 이제 따다가 이제 2하방 이제 출래를 맞춰가지고는 또 살짝 한 2, 3일 정도 비료 딱 끊고 씨만 집중적으로 딱 주면 또 자동으로 2하방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가 어려우면은 평상시에 좀 씨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생육이 괜찮으면은 1, 2, 3하방이 계속 딸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1하방 저가 자체를 안 합니다. 저가 자체를 안 하고 2하방이 올라가 2하방 따면서 1하방 나쁜 거는 조금 끄트머리 따내버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이 된다. 그렇지 않고 뭐 내가 뭐 1하방에 뭐 정말 뭐 해가지고 뭐 1번가 따내버리고 하면은 뭐 9개, 8개, 뭐 10개 과연 돈이 될까요? 그러다가 한번 내가 2하방 시기 뭐 1월 초에 대한추위 때 양쪽에 뭐 척창 다 갖다 놓고 뭐 섭하고 하면은 특히 서량 같은 경우는 제피곰팡이, 꽃곰팡이하고는 뭐 하나방을 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 이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 유튜브 보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사용 후기를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양평에서
농사를 9동을 하시는데 4회간에 하세요. 9동을. 그리고 지금은 또 대관령 가가지고 대관령에서 또 여름딸기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물론 양평이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체험 농장에 가가지고 하니까 딸기 따는 비용이 안 들죠. 딸기 따는 비용 안 들고 그냥 뭐 적과도 안 합니다. 그냥 다 놔두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딸기 따가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지 뭐 10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이 뭐 좋은 환경에 뭐 이불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히터 트는 것도 아니고 양평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냥 수망만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딸기가 튼튼하니까 추위도 그만큼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비닐하고 뭐 이것저것 자재 다 하고 비료 양액 비용 다 하고 우리가 딸기 시작할 점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대부분은 그때는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근데 이분은 딱 해가지고 그때 자재하고 돈 투입될 거 다 투입돼가지고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 그게 내가 1년 동안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없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우리 인건비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뭐 외국인 요즘 한 10만 원 됩니까? 일당이. 그러니까 뭐 인력 써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외국인이 내보다도 1년 동안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인력도 내 비용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뭐 제가 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정식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원샷 C만 딱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화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딸기가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원샷 C를 꾸준히 좀 쓰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샷 C를 쓰고 안 쓰고 하면은 아마 출하 시기가 똑같이 정식을 하더라도 출하 시기가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샷 C를 쓰면은 출하 시기가 당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경도하고 당도를 이야기하는데 경도가 오르면 당도가 떨어지고 당도가 오르면 경도가 떨어지고 제가 경도 당도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도 당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딸기는 뭐니 해도 흰 딸기 있죠. 흰 딸기 뭐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은 딸기는 빨개야 되거든요. 그 딸기는 빨갛게 이제 나야 되고 제일 맛있을 때가 12월 달이 제일 맛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샷을 쓰면은 깔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뭐 인위적인 색깔이 아니고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면은 얼굴 때깔이 좋지 않습니까? 때깔이 좋듯이 딸기도 건강하게 키우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그 선홍색이라 할까? 그런 빛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생산성과 품질, 뭐, 그리고 비용 문제, 원샷하고 같이 하면은 뭐, 좀 그런 데서 많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무리하게 배지 소독하지 마시라. 그리고, 좀 정식 시기를 조금 좀 당겨 보십시오. 뭐 내가 9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은 8월 말로 한 일주일만 당겨 보십시오. 그리고, 뭐 저는 뭐 정식을 그러니까 정식 시기 당기는 거고 화분화 시기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져요. 정식 시기, 화분화 시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뭐 편하게 농사를 지었으면 병 없이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병이 와가지고 뭐 하면은 그만큼 품질이 딸기 농사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예, 제가 좀 강조하려고 예, 뭐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 멀리서 오신 분들 오늘 어디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단양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몇 분 오셨어요? 2분 오셨고, 아, 4분 오셨네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단양에는 이제 토경이 많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가 토경하시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천에서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뭐 병 없이 아까 말씀 그냥 편하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누가 이제 전화 오면은 내가 조금 좀 딸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더 넣으세요. 더 넣으세요. 저 그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자꾸 저 장사하려고 그런다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 원샷 같은 경우에는 없이도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없이도 농사 지었고 200평 한 동에 500cc 넣을 때도 있고 저는 어떤 경우에는 200cc 한 동에 10리터를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10리터. 그래가지고 이틀이나 3일 연속으로 넣으라 그럽니다. 그게 빨리 회복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제일 빠르게 딱 그 최소 2리터 이상 집어넣고 다음날 보면은 잔뿌리가 나와 있어요. 잔뿌리가 나오면은 생육이 이만큼 완성해야 되는 소리가. 그래서 빨리 회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의에 손대든지 해야지. 아이고 내가 뭐 딸기가 뭐 저 힘들고 기들기들하고 뭐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내가 뭐 한 덩을 막 한 말 사가지고 내가 열동하는데 한 말 사가지고 요거 한 동에 뭐 한 200cc 넣고 그러면 효과 없어요. 빨리 뭐 좀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뭐 안 좋으면 종기 같은 거 종기를 빨리 뭐 제거하고 난 뒤에 뭐 어여든 간에 해야지. 종기 그거 완전 뭐 저기 뭐 진통제 먹거나 뭐 이렇게 뭐 보약 바르면 좀 낫죠. 그래서 빨리 회복을 시켜놓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이제 하겠는데, 자, 아마 좀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원샷 I 같은 경우는 전착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셨을 때는, 아마 한국 상공에서 나오는 뭐 사람들 되게 그런 이야기가 마쿠피카 하고 같은 양을 썼을 때보다도 약해라든지 어떤 효과가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쿠피카 50cc입니까? 100cc입니까? 그게 아마 50cc일 겁니다. 50cc가 농협에서 싸게 사면 3,500원 아마 한 4,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게 1리터면은 그게 20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대로 따지면 4,000원 같으면은 4만원, 8만원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소비자가가 그게 2만원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양을 좀, 저희들 그걸 가지고 관주할 때도 사실은 그 한국 그 마쿠피카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관주에 여기에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관주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넣으면은 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은 데가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것도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뭐 200ml, 300ml 양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뭐 50cc짜리 100개 담는 20개 담는 것보다 1리터 해가지고 좀 싸게 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리터 보냈습니다. 굉장히 뭐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예. 뭐 곰팡이라든지 잿빛 곰팡이나 흰가루 이런 게 있으면은 넣으면 훨씬 이 약이 보면은 저희들 제품에는 농약이나 이런 데는 그 전착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침투 이행제 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 건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약치면은 이제 좀 잎이 좀 그러니까 튀겨내는 발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잿빛 곰팡이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면은 가급적이면 그걸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주 하면은 안 좋습니다. 자주 하면은 그건 뭐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 케어하고 비슷한데 이제 코팅돼 가지고 기공 막아버리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출 딸기 하다가 이제 홍콩에서 검역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료 그 농약을 늦게까지 써가지고 그럴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썼던 것보다도 2배, 3배 더 넣으십시오. 관주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탄소고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비료가 농약이 빨리 분해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벌을 무슨 벌이죠? 그 농진청에서 나온 벌.
예, 그거를 저는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뭐 딸기가 멍들어 버리고 뭐 이제 경과가 나올 수 있는 초기 일화방에서 사실은 일화방은 뭐 우리가 책장만 열어놔도 수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책장만 열어놔도 되는데 내가 어떤 일화방 개화된 개수하고 이거를 잘못 넣었을 때 저는 그 수정벌을 넣는 거를 권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 양봉벌 있지 않습니까? 수정벌. 그걸 권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지금 양봉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응애 때문에 응애 때문에 뭐 벌 개체 수가 줄어들고 딸 망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농약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약 문제.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소나무가 많이 없죠. 여기 진주 쪽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밀양하고 청도 곳까지 올라가면은 지금은 거기는 뭐 거의 뭐 지금 뭐 소나무가 거의 전멸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연구소에서도 지금 재선충 원샷시로 재선충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수관 주사 넣어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잡으려고. 그런데 예전에는 재선충 있으면은 딸기 베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로 덮어가지고 열소독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를 포기했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못한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농약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하우스 안에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농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벌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수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약은 저는 좀 일단 수정벌을 조금 제대로 활동하고 수정하도록 하려면은 농약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편이 좋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양봉 농가에 몇 군데 저희들 약을 좀 공급을 했습니다. 하도 이제 벌 문제 있다길래 뭐 제가 뭐 무상으로 줬죠. 무상으로 주고 쓰라 하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500배, 1000배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농가는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500배, 1000배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쓰라고 했는데 500배, 1000배 약간 뭐 간격 벌한테 그러니까 벌한테 뭐 물 이렇게 쏘면 벌이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근데 원샷을 이렇게 쏘면은 양봉 열어가지고 여기 쏘면은 벌이 흥분을 안 합니다. 굉장히 차분해. 우리가 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면은 쑥을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활동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원샷을 이렇게 이제 분무를 하면은 애들이 흥분을 안 해. 굉장히 차분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500배, 1000배, 250배, 100배, 50배까지 뿌려본 것 같아요. 보니까 원액에 50배. 예. 그래가지고 50배까지 뿌렸을 때 이분의 심정은 뭐 딸기 뭐 1회 저거는 벌써 한 3분의 1은 다 날아갔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망하는 건 똑같아. 예. 그래가지고 50배를 뿌렸는데 올해 막 정말 양봉이 대박 났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검역소에 지금 농약 검사 이제 들어갔다는데 그거 끝나면은 뭐 저희들 약은 뭐 농약 진단이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끝나면은 좀 양봉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우스 안에 벌을 넣으실 때 어떤 벌 관리 해가지고 최소한 넣는 만큼 벌이 뭐 2만 마리 넣었으면 2만 마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면은 뭐 수정이라든지 수정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응애나 그런 응애가 다 떨어졌다 그러던데. 좀 죽어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응애가 저도 똑같다고 봅니다. 응애도 어떤 질소질 꿀이라든지 이런 데 질소질이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빨리 분해가 되고 없어지니까 응애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질소질을 얼마큼 빨리 분해하느냐. 벌레들은 거의 다 저는 그렇게 식물에 있는 벌레들은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소질만 빨리 분해하면은 우리가 벌레는 정말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벌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뭐 아마 그렇게 해서 응애가 떨어져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양봉 문제도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쓰면은 예. 그 1, 2번이나 그런 쪽들은 이렇게 화분화가 돼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뭐 5번, 6번이나 그런 쪽들은 화분화가 안 돼가지고 들어온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5번, 6번이나 이 뭐 화분화 안 된 것도 장식을 관계없습니다. 해놓고 예. 원샷 C를 쓰면은 화분화가 예. 무난하게 빨리 된다는 예, 뜻입니다. 제가 올해 그걸 느꼈던 게 저희 밴드에 거기 있습니다. 하동에 이쪽에 여기서 지리산 넘어가서 하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동이지? 옥종이요. 옥종 넘어서 그 지리산 넘어가지고 하동이 있던데, 예. 하여튼 거기에 옥종 무슨 말이지? 하여튼 예, 거기에 어떤 분이 그 딸기 육묘를 완전 망쳤습니다. 망쳐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분은 뭐 빨리 키워야 되니까 딸기가 거의 뭐 이 와라바시가 이 나무 젓가락이 아니고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쑤시개 정도. 그래서 막 비료를 엄청나게 줬습니다. 정식하기 할 때까지 엄청나게 줬는데 비료도 같이 주고 원샷시도 같이 뿌려줬는데 그 검경을 맡기니까 화분화가 돼 있더라. 정말 그러니까 검경하시는 분이 이렇게 작은 모종도 화분화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 대답이 됐습니까? 4번, 5번도 작아도 C로 충분히 화분화가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도산 이게 시드름병 관련해 가지고 그걸 이제 종종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그 엔도산을 점적을 하고 나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CO2 계측기를 갖다 놨더니 그 5,000 ppm 이상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예.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렇게 엔도산 같은 것을 그 배지에 넣고 나서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가스가 많이 영향이 나왔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이 미치는데, 근데 제가 엔도산입니까? 사실은 제가 개미산까지 들어보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자꾸 그 소독을 뭐 과산화수소나 산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급격한 pH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엔도산이라면 분명히 산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구태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남들이 이제 선다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뭐 CO2 이제 가스 나오면은 뿌리 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 서셨더라도 저도 원샷 한번 흘러주면은 깨서 분해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저병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예. 관부가 썩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 시드름병이 있으면은 관부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끌통이 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금방 그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탄저균이 득실을 그릴 텐데 원사 C나 그런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탄저균이나 시드름균이 다 제거가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저희들 약이 뭐 이렇게 농약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어떤 뭐 균 쪽에 사실은 제가 적용이 안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성에 예전에 그 키위 농장에 갔던데 교양병 때문에
뭐 농가마다 사고 난리 났습니다. 뭐 개안병 들어오면은 이거 뭐 그 키위를 베어내고 불에 태워야 되는데 당신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당신이 일주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머뭇거리는 바람에 내 밭에도 들어왔다가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지 마라 그러고 관주하고 연면시비를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거의 뭐 안 베어내고 다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대하고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고추 탄저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서울대하고 저희들이 한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개발비로 주고 뭐 약품은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테스트만 하는데 한 2억 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바이러스 제재로 등록을 이제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이러스 쪽에도 탁월하다. 그래서 여기 분들 다 저희들 제품을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바이러스 쪽에 개안병 쪽에 탄저 쪽에 써봤는데 안 돼.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써봤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200평에 100cc 넣는 거하고 10m 넣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들 제품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뭐 미흡하다 싶으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더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탄저나 위양병 어지간한 거는 뭐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죽은 거 물관이 다 막혀버렸으면은 간부가 다 막혀버려 탔으면 뭐 살리기 힘드시겠죠.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 뭐 바이러스 걸리거나 저희들 이제 특히 이제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습니까? 메론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걸리면은 그 엽순을 키우라 그럽니다. 엽순을 키우면 엽순은 정상 그 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더 안 좋으면은 조금 더 약을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